세계 반도체 1위 삼성전자가 흔들렸습니다. 2024년 말 수율 저하와 공정 불안정, 전문가들조차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선택한 건 기존을 지키는 방어가 아닌 상상을 뛰어넘는 파격이었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글로벌 기술 파트너와 모든 데이터를 연결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술은 전기가 아니라 신뢰를 흐르기 시작합니다. 삼성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놀라운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삼성전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저는 카이 에른스트입니다. 팔란티어에서 선임 AI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죠.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늘 신비로운 나라였어요. 특히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팀이 받은 첫 번째 보고서를 읽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더군요. 수율이 예상보다 떨어지고 공정 안정성에도 균열이 생겼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삼성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동료 노먼 웨스트에게 물었죠. 노먼은 팔란티어 글로벌 전략본부 부사장으로 아시아 시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카이. TSMC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최첨단 공정에서 말이죠. 미세 패턴 제작에서 예상치 못한 불안정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대요. 3나노 공정에서는 아예 수율 자체가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수율 데이터, 공정 안정성 지표, 경쟁사 비교 분석까지 모든 수치가 삼성에게 불리하게 나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이슈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통지바퀴 하나가 어긋나면서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HBM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삼성이 뒤처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고 퀄컴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삼성보다는 다른 파트너를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와의 협업에서도 우선순위가 밀려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려왔죠.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인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삼성은 제게 항상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회사로 인식되어 있었거든요. 갤럭시 시리즈부터 메모리 반도체까지 언제나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는 기업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 삼성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카이, 이 자료도 봐요. 노먼이 또 다른 문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시장 점유율 변화 추이인데 정말 심각해 보여요. 특히 최근 6개월간의 변화를 보면 말이죠. 그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삼성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TSMC는 견고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기술력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저는 마음 한켠에서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반도체 산업이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재용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사직생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죽을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서구적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표현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절박함과 의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위기를 인식하고 변화를 결심한 신호탄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 중심의 파격 혁신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는 후속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상해요, 노먼. 제가 말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에요. 오히려 더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네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이에요. 노먼이 웃으며 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 기업의 특징이 아닐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 같은 거 말이에요.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일어난 나라니까 이런 정신력이 있는 거 아닐까요? 저도 이런 문화는 처음 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기술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걸 말이에요. 삼성이 흔들린다는 건 한국의 기술력 전체가 의문시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삼성에서 팔란티어와의 협업을 논의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 말이죠. 삼성에서 온 연락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팔란티어와 삼성의 협업이라니 이건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과연 삼성이 우리 같은 외부 기업과 진정한 협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먼, 이거 진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삼성이 정말 우리와 일하겠다는 건가요? 노먼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네요. 삼성은 워낙 폐쇄적인 기업으로 유명한데 말이죠. 특히 반도체 분야는 더더욱 그렇고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직접 나서서 기술을 외치며 새로운 전략을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바로 데이터 중심 제조 혁신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워낙 복잡하고 미세한 공정이라 데이터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제조업 전체의 혁신을 이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삼성이 보안에 극도로 민감한 반도체 공정 데이터를 외부에 개방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 팔란티어와 함께 말이죠. 저는 처음에 이 소식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일이에요. 노먼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삼성이 공정 데이터를 외부에 공개한다고요? 이건 국가 기밀 수준의 정보인데 말이죠. 저도 그 말에 동감했어요. 반도체 공정 데이터는 그야말로 기업의 핵심 비밀이거든요. 한번 유출되면 경쟁사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외부 기업과 공유하겠다는 건 정말 파격적인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팔란티어는 고객사의 어떤 데이터도 저장하지 않는다가 철저한 원칙이기에 저희와 협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의 진정한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위기 상황에서 기존의 관념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의지였던 거죠. 저는 이런 용기 있는 결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카이, 이거 봐요. 노먼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삼성 내부 반응도 엄청나게 충격적이래요. 이건 삼성이 아니다라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변화는 항상 저항을 불러오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에게는 이런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기존 방식으로는 TSMC를 따라잡기 어려울 테니까요. 노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팔란티어도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서도 이 소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국가기업 AI가 결합한 첫 모델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더군요.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업 간 협업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은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고 우리 팔란티어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공한다면 정말 놀라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먼,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노먼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니까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제 모든 것을 걸어보자고 말이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분명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공식적인 협업 발표가 나왔습니다. 삼성과 팔란티어의 파트너십이 시작된 거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드디어 삼성 화성 캠퍼스에 발을 디디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긴장감을 느꼈어요. 한국의 겨울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싶었거든요.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건물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거대한 생태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카이 씨 환영합니다. 박정민 수석 공정 엔지니어가 저를 맞이해줬어요. 15년 차 베테랑이라고 하더군요. 그의 눈빛에서 깊은 경험과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정민 씨. 제가 인사를 건넸죠.
팔란티어의 고담 시스템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잠도 못 잤어요. 박정민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처음엔 반신반의했거든요. 과연 외부 시스템이 우리 복잡한 공정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준비 과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덮는 방진복을 입고 여러 단계의 청정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반도체 제조가 얼마나 정밀한 작업인지 새삼 느꼈어요. 이 모든 과정이 한 번이라도 틀어지면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박정민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그렇게 민감한 거죠. 드디어 팔란티어의 고담 시스템을 생산 라인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접근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와, 이건 정말 신기하네요. 정다은 신입 데이터 엔지니어가 화면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데이터 기반 접근법에 금세 적응하더군요. 어떤 부분이 신기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경험에 의존해서 원인을 찾았거든요. 그런데 고담 시스템은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내네요. 이런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그랬어요. 미세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종 데이터들이 통합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패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압력, 화학물질 농도, 진동, 전기적 신호까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통합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이 정말 놀라워요. 박정민 씨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제 실라인에서 아주 미세한 온도 변화를 감지했는데 그게 3시간 후 수율 저하로 이어질 걸 미리 예측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결과였거든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다면 제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아직 실시간 완전 통합은 아니었지만 일부 공정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고장 이력 추적 시간의 단축이었어요. 이전에는 문제 원인을 찾는데 하루가 걸렸어요. 박정민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분 만에 가능해졌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변화예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단축한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효율성을 달성한 거였어요. 하루가 몇 분으로 단축된다는 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품질 개선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정다은 씨, 이 데이터 패턴 좀 봐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이주기적 변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정다은 씨가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아, 이건 장비의 미세한 진동 패턴이네요. 지금까지는 이런 걸 감지할 수 없었는데 고담 시스템이 찾아낸 거군요. 바로 그거였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미세한 패턴들을 AI가 발견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축적되면서 K-AI 매뉴팩처링이라는 내부 프로그램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어요. K-AI 매뉴팩처링이라는 이름이 참 인상적이에요. 제가 박정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적인 특색을 담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이네요. 네, 우리만의 방식으로 AI와 제조업을 결합하자는 의미예요. 박정민 씨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의 혁신을 만들어보자는 거죠. 저는 매일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그날의 성과를 정리했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던 현장 직원들도 점점 기대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가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직접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내부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기대 이상이었어요. 며칠 후 더욱 흥미진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흥분했습니다. 팔란티어의 현실 데이터 분석과 엔비디아의 가상 시뮬레이션이 만난다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정말 미래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다은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제조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에 완전히 동감했어요. 지금까지는 실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상 환경에서 미리 테스트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가상공정 시뮬레이션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박정민 씨와 함께 옴니버스 환경에서 실제 공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작업을 지켜봤거든요. 와, 이건 정말 현실과 똑같네요. 박정민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실제 클린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장비, 모든 배치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어요. 저는 그 가상 환경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변화까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팔란티어의 현실 데이터와 옴니버스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연동하는 거예요. 제가 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현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실 데이터와 가상 시뮬레이션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패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카이 씨, 이거 좀 봐요. 정다은 씨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가 현실 데이터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차이점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차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현실에서는 감지하지 못했던 미세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제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이 현실보다 더 정밀한 분석을 해내고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디지털 트윈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최적화를 이뤄내는 거였어요. 이제 공정은 현실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박정민 씨가 철학적인 말을 했습니다. 가상에서 먼저 완벽하게 만들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시대가 온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상 테스트에서 발견한 최적화 방안을 실제 공정에 적용해보는 날이었어요. 모든 팀원들이 긴장한 채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성공이에요. 정다은 씨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수율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독특한 실패 관리 철학이 이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를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보는 문화가 있어요. 박정민 씨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수백 번의 실패를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실패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실패를 통해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더군요. 실패를 미리 가정하고 학습하는 문화가 한국 기술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디지털 트윈과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박정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가상에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실패해 볼수록 현실에서는 더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철학적 전환은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트윈 도전 사례가 MIT 테크 리뷰에서 주목받게 됐다는 거였어요. 카이 씨, 이거 봐요. 정다은 씨가 흥미진진하게 화면을 보여줬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미래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소개됐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팔란티어와 삼성의 협업이 단순한 기업 간 제휴를 넘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사례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기술적 성과보다도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였어요. 한국의 실패 관리 철학과 서구의 체계적 접근법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혁신 방식을 창조해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흥미진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정말 흥분했습니다. 팔란티어의 현실 데이터 분석과 엔비디아의 가상 시뮬레이션이 만난다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정말 미래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정다은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현실과 가상이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제조 방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에 완전히 동감했어요. 지금까지는 실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후에야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상 환경에서 미리 테스트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가상공정 시뮬레이션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박정민 씨와 함께 옴니버스 환경에서 실제 공정을 그대로 재현하는 작업을 지켜봤거든요. 와, 이건 정말 현실과 똑같네요. 박정민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마치 실제 클린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장비, 모든 배치가 그대로 구현되어 있어요. 저는 그 가상 환경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재현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변화까지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어요. 마치 현실을 완벽하게 복사한 디지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팔란티어의 현실 데이터와 옴니버스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연동하는 거예요. 제가 팀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현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현실 데이터와 가상 시뮬레이션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패턴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카이 씨, 이거 좀 봐요. 정다은 씨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결과가 현실 데이터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그 차이점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차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현실에서는 감지하지 못했던 미세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극미량 입자, 장비의 미세한 열팽창, 심지어 건물의 아주 작은 진동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제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가상 시뮬레이션이 현실보다 더 정밀한 분석을 해내고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디지털 트윈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최적화를 이뤄내는 거였어요. 저는 이 개념에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이제 공정은 현실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박정민 씨가 철학적인 말을 했습니다. 가상에서 먼저 완벽하게 만들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시대가 온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제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걸 목격하고 있는 거였어요. 며칠 후 정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가상 테스트에서 발견한 최적화 방안을 실제 공정에 적용해보는 날이었어요. 모든 팀원들이 긴장한 채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저도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성공이에요. 정다은 씨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수율이 예상보다 더 좋게 나왔어요.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꿈꿔왔던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가상에서 테스트한 것이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한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독특한 실패 관리 철학이 이 프로젝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실패를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학습의 기회로 보는 문화가 있어요. 박정민 씨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가상 환경에서 수백 번의 실패를 시뮬레이션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구 문화에서는 실패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실패를 통해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있더군요. 이런 문화적 차이가 기술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체험하고 있었어요. 실패를 미리 가정하고 학습하는 문화가 한국 기술의 경쟁력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이 디지털 트윈과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박정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가상에서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많이 실패해 볼수록 현실에서는 더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철학적 전환은 저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프로젝트가 안정화되어 가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샤오미 SU7 전기차 개발팀과 미팅을 진행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박정민 씨에게 물었어요. 삼성이 중국 기업과 협업을 논의한다고요? 네, 디스플레이, 배터리, 메모리 공급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해요. 박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말이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기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흥미로운 협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 간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걱정되기도 했어요. 카이 씨, 팔란티어 팀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다은 씨가 말했습니다. 전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흥미로운 전개였어요.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축적한 데이터 분석 노하우가 전기차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저는 이런 가능성에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예비 미팅이 열렸습니다. 삼성의 각 사업부 담당자들과 샤오미 SU7 팀 그리고 우리 팔란티어 팀까지 참석했어요. 분위기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전기차는 움직이는 반도체라고 할 수 있어요. 샤오미 측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수백 개의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어요.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다뤄온 복잡한 데이터 분석 경험이 전기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더군요.
팔란티어의 실시간 데이터 통합 기술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배터리 상태, 모터 효율, 자율주행 센서까지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분석할 수 있어요. 미팅이 진행되면서 점점 구체적인 협업 방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어요. 삼성의 고성능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결합된다면 정말 혁신적인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박정민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과 중국의 전기차 기술, 그리고 미국의 데이터 분석 기술이 만나는 거잖아요. 저도 그 생각에 완전히 동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 관계를 넘어서 기술의 국경을 허무는 새로운 형태의 협업이 될 수 있었거든요. 중국 매체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적과도 손잡는 기술 협력의 시대라는 표현까지 나오더군요. 저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의 상징적 의미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경쟁을 넘어선 기술 연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국가나 기업의 경계보다는 기술 혁신이 우선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다은 씨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한국 부품이 중국 전기차에 탑재되고 그 데이터를 미국 기술로 분석한다니 정말 글로벌한 협업이에요. 하지만 이런 협업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곧 깨달았어요. 각국의 규제나 보안 이슈, 그리고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요. 박정민 씨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보안이나 기술 유출 방지 같은 부분에서 말이죠. 저는 이런 도전들이 오히려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적, 제도적 차이까지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프로젝트였으니까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 시도가 기술 교류 외교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카이 씨, 이거 봐요. 정다은 씨가 흥분하며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미래 기술 협력의 모델 케이스로 언급됐어요.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업 간 협업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의 기술 외교를 여는 상징적 사건이 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술이 국경과 경쟁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정말 고무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팔란티어 협업 이후 삼성의 공정 수율에 조짐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데이터 리포트를 받아보면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카이 씨,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정다은 씨가 흥분하며 달려왔어요. 비라인에서 미세 패턴 붕괴 원인을 찾아냈어요. 그것도 이 시간 만에요. 저는 그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전에는 며칠씩 걸리던 원인 분석이 몇 시간 만에 해결된 거였어요. 팔란티어의 고담 시스템이 수천 개의 변수를 동시에 분석해서 패턴을 찾아낸 결과였습니다. 박정민 씨도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정다은 씨가 계속 설명했어요. 15년 경력으로도 찾기 어려웠던 문제를 AI가 순식간에 해결해버렸다면서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꿈꿨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직접 AI 기반 KPI 자동 조율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정의 핵심 성과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능을 담고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현장 엔지니어 한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기계가 스스로 최적의 설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효율성만 높인 게 아니라 현장 직원들이 직접 그 가치를 체감하고 있었거든요.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습니다. 온도, 압력, 화학물질 농도 등 7,000개가 넘는 변수들이 실시간으로 분석되면서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와, 수율이 또 올라갔어요. 정다은 씨가 모니터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정민 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공정 안정화 속도가 정말 빨라졌어요. 이전에는 새로운 설정을 적용하고 안정화되기까지 며칠이 걸렸는데 지금은 몇 시간이면 돼요.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AI와 인간이 진정한 파트너십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느꼈어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현장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AI 시스템을 경계하던 분들도 점점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복적인 모니터링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아서 더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한 엔지니어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AI가 기본적인 최적화를 담당하니까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언론에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삼성이 도입한 AI KPI 시스템 업계에 신호탄을 쏘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더군요. 카이 씨, 우리가 정말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다은 씨가 감격스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가 다른 제조업체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며칠 후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실험 성공 사례가 국제 반도체 학술 컨퍼런스에서 발표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이제 전 세계 전문가들이 우리 프로젝트에 주목하게 될 거예요. 박정민 씨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조 혁신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벅찬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의 불확실성과 걱정들이 이제는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기술적 성과보다도 제가 이 과정에서 경험한 개인적 변화였어요. 단순한 외부 컨설턴트에서 현장 혁신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카이 씨. 정다은 씨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단순히 기술만 전해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정화되면서 새로운 도전 과제가 등장했습니다. 팔란티어와 삼성이 함께 공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온톨로지 체계를 정립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이 작업에 깊이 몰입하게 됐습니다. 온톨로지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정다은 씨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들 간의 관계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마치 사전처럼 모든 용어와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거죠. 이 작업이 왜 중요한지는 며칠 뒤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박정민 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카이 씨, 우리가 만든 이 체계가 추후 AI 제조 표준의 기반이 될 수도 있대요. 박정민 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삼성의 특정 공정을 위해 만든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흥미로운 발견을 했어요. 한국의 독특한 제조 문화가 데이터 구조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실패 상황을 기록하는 방식이 서구와 완전히 다르네요. 정다은 씨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서구에서는 실패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실패 과정 자체를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더라고요. 마치 실패에서 배우려는 의도가 강하게 느껴져요. 박정민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보다 실패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해요. 그게 우리 문화거든요. 저는 이런 차이점들을 온톨로지 체계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패의 종류와 학습 포인트를 세분화해서 정리했습니다. 며칠 후 정말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독일 지멘스에서 온 엔지니어가 우리 시스템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였어요. 이런 접근법은 처음 봐요. 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실패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학습 자료로 활용하다니 정말 혁신적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DNA가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기술에도 문화가 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겠어요. 제가 박정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AI 기술이라도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개발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박정민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이 특별한 거예요. 서구의 체계적 접근법과 한국의 실패 관리 철학이 만나서 탄생한 거니까요. 이런 독특함이 사내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K-온톨로지라는 명칭이. 비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K-온톨로지라니 정말 멋진 이름이에요. 정다은 씨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적 특색을 담은 데이터 체계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브랜딩 움직임을 보면서 이 프로젝트의 상징적 의미를 새삼 느꼈어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서 한국만의 독특한 혁신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온톨로지 체계가 ISO 표준 채택 가능성을 검토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박정민 씨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의 접근법이 미래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언론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언어도 한류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더군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처음에는 삼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가 이제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혁신 사례가 되고 있었거든요. 카이 씨 정말 대단해요. 정다은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데이터 아키텍트가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 교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면서 삼성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작은 성과들이 쌓여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아직 완전한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이르지만 분명한 변화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카이 씨,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다은 씨가 흥분하며 달려왔습니다. 어젯밤 D라인에서 AI 시스템이 스스로 최적 조건을 찾아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저는 그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AI가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학습을 통해 최적화 방안을 스스로 도출해낸 거였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모습이에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AI가 공정을 배우고 문화가 데이터를 만드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거네요. 박정민 씨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15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건 처음 봐요. 기계가 우리의 작업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삼성 내부 중간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진전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발표를 담당한 박정민 씨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제 기술은 전기뿐 아니라 신뢰를 흐르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듣고 있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카이 씨와의 협업을 통해 깨달은 건 박정민 씨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외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무심코 했던 AI가 공정을 배우고 문화가 데이터를 만든다는 표현이 사내 게시판에 올라가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카이 씨, 이거 봐요. 정다은 씨가 흥미진진하게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사내 SNS에서 이 문장이 계속 공유되고 있어요.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현장에서 느낀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 더욱 의미 있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정식은 아니지만 KAI 제조연합 구상에 대한 초기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였어요. 독일과 일본에서도 우리 접근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박정민 씨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국제적인 컨소시엄 형성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삼성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실험이 이제는 더 큰 비전을 그려나가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이런 움직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아직 확정된 성과는 아니었지만 기술 외교 시대의 서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더군요. 정말 신기해요. 정다은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매일 하고 있는 작은 실험들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팔란티어 본사에서도 이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노먼 웨스트가 저에게 화상회의를 요청했을 때 정말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카이, 정말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노먼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런 접근법이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개인적인 성장이었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기술 컨설턴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기술 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글로벌 혁신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한강을 걸으며 이 모든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아직 완성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패와 실험을 통해 배워가는 K제조 청사진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어요. 제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다은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카이 씨와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여정의 중간이지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협력의 모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